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T에서 AI 클라우드 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유서봉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서 AI 주권을 어떻게 확보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됐는데 제가 특기가 빠르게 진행하기니까요. 휴강만한 명강은 없지만 좀 짧게 해서 여러분들 지루하시지 않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제는 상당히 지루합니다. 네. 그 AI 현재 아까 뭐 미래 전자 전문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뭐 강한 AI 그리고 뭐 이제 비서 수준의 뭐 인간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AI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제 느끼시잖아요. 이제 뭐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금 또 뭐 전화기 아까도 뭐 정말 많이 말씀하셨지만 온 디바이스에 이제 뭐 탑재가 된다든지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소비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은 그렇고 그러면 향후는 이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빅테크들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에 특히 이제 뭐 잘 아시는 오픈 AI나 MS나 하는 곳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지금 왼쪽에 있는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픈 AI하고 MS가 같이 투자를 하는 사업인데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는 건데요. 1,000억이 아니고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천조국답게 이 스케일이 일단 저희랑 뭐 한 1,000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뭐 그리고 GPT-4라든지 뭐 멀티모달 시대가 왔고 그래서 뭐 수많은 이제 것들이 글로벌 빅테크들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뭐 조 단위를 넘어 쓰죠. 100조, 1,000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상황에서 클라우드 생태계까지 기존에 있던 생태계까지 이제 AI가 끌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로코드, 노코드 이렇게 이제 코딩을 안 해도 되는 뭐 AI를 통한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뭐 소프트웨어 개발까지도 이제 AI가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많은 그 동향이 있는데 잠깐 오늘 제가 말씀드린 AI 주권에 대해서 비디오 하나 짧게 보시고 가겠습니다. 구글이 만든 AI 모델 제미나이에 한국 동쪽 바다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어로 물으면 동해라 하는데 영어로 물으면 일본해라 답합니다. 다음은 오픈 AI의 챗 GPT. 한반도 지도를 그려달라고 주문하자 완전히 엉터리 이미지를 내놓습니다. 북한을 노스 사우스 코리아로, 동해는 Sea of Japan으로 표기하고 한국의 중앙에 평양이 있다고 해놨습니다. AI가 내놓는 답이 이런 건 학습 데이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는 대부분 영어로 된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영어권 국가의 관점이 반영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독점이 의식의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최근 AI 주권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와 돈, 데이터를 활용해 독립적으로 AI 기술을 개발, 운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짧게 영상을 하나 보셨고요. 그 이제 좀 정리해 보면 결국은 이제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저희에게 많은 서비스를 해주겠죠. LLM 모델도 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많은 AI 모델들을 주지만 결국 우리 언어로 그다음에 우리 문화가 적용된 이런 변화가 있지 않으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틀린 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10월 4일자 뉴스였고요. 이런 관점에서 AI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고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주권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그 AI를 우리가 운영하는 인프라 측면하고요, 이제 데이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정보, 우리의 데이터가 국외로 넘어가서 뭐 나쁜 곳에 쓰인다든지 불법적으로 쓰인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AI 시스템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시스템이 아예 뭐 마비가 된다거나 이런 기관 기업의 업무가 중단되었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결국은 자주적인 AI 기술을 확보해서 개인 정보나 데이터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한국의 다양한 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관점이 AI 주권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AI 주권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고요. 조금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트렌드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AI 시대가 오기 전에는 저희가 이제 DX라고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DX라고 하고 AI 트랜스포메이션을 AX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DX는 결국은 클라우드가 많이 끌어왔죠. 뭐 과거 한 15, 16년, 뭐 20년 동안에 AWS를 위시로 한 클라우드 빅3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AX 시대에는 오픈 AI를 위시로 한 뭐 그 AI 빅3의 시대가 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이제 클라우드의 성장세가 AI의 성장세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고 AI가 또 이제 클라우드를 끌고 간다 이런 구조가 되고요. 근데 클라우드는 예전만큼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20%는 굉장히 크죠. 지금 뭐 AWS가 제 기억에 뭐 100조인가 아무튼 뭐 엄청난 그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20%씩 성장한다라는 거는 전체 시장이 굉장히 크지만 AI는 거의 2배 가까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시대에는 AWS가 한 30% 이상, 한국에서는 훨씬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마 50% 가까이, 특히나 이제 큰 기업들은 다 AWS를 쓰고 있을 정도로 좀 지배적인 환경이 있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AI 쪽은 양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AWS가 베드락이나 세이지메이커 같은 다양한 AI 서비스를 하지만 양상이 그 정도 이제 투자로는 뒤집지 못할 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 단위가 아니고 뭐 몇 백조 단위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양상이 완전 바뀐,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MS가 오픈 AI에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조합을 하면 거의 그냥 아예 다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투자들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WS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MS는 각 국에 몇 조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MS가 결국 그 각 나라에 맞는 뭐 AI 아니면 클라우드를 이제 만들어가면서 각 나라의 주요한 기업 정부와 협약을 통해서 이제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직까지 안타깝게 한국에서는 그런 큰 투자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AI 민간 부문 투자 순위를 보시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시 올라갈지 몰라도 결국 이런 미국의 빅테크라든지 그리고 이런 기업 하나 이 큰 빅테크에 비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가져가는 포션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구조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를 뛰어넘는 전략이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저희 KT에서도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큰 뭐 빅테크들의 전략을 봤을 때, 그리고 좀 이게 지지난주인가 이제 전자신문에 났던 건데요.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각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전략을 갖고 와야 되냐 할 때는 이제 LLM이 아니고 SLM, 특히 이제 특화되고 작은 모델로 가야 돼서 자기 산업 분야에 자기 업태에 맞는 것으로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런 전문가들의 전체가 이제 꽤 많은 포션이 이제 여기 전략에 합의를 했고요. 이런 이제 빅테크 상황, 그리고 한국 상황, 그리고 이런 또 각각의 기업이 가져가야 될 상황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저희는 KT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큰 협약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뭐 신문에 보시면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사가 있을 텐데요. 저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겠다라고 이 전략을 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이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사티아 나델라도 지난주 있었던 GSMA M360 행사에서 영상을 통해서 KT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한국의 AI 산업을 굉장히 함께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크게 이제 한 5가지 필라로 저희가 함께 투자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뭐 몇백억, 몇천억 수준은 아니고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2.4조 규모로 함께 투자를 5가지 필라에서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국형 특화 AI 모델의 개발입니다. KT도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절대 폐기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계속 성장시키고 있고 LLM 측면도 있고 SLM으로도 또 변화시키고 있고요.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저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어 기반으로 학습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학습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LLM 옵스에 대한 개발 인력 또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희의 경험을 기반으로 MS의 애저 오픈 AI,
그리고 GPT-4 그리고 코파일럿 등과 같은 서비스들을 함께 개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LLM과 SLM 그리고 SMM까지 함께 뭐 공공 금융 분야에서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함께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Secure Public Cloud입니다. 뭐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밀 컴퓨팅이라고 하는 컴퓨텐셜 컴퓨팅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포 소버레니티라고 하는 이제 큰 필라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12개 정도의 핵심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 컴퓨텐셜 컴퓨팅이고요. 이 기술을 통해서 한국의 규제와 정책에 맞는 안전한 퍼블릭 클라우드를 함께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정책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 법인 AX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 법인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기업, 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개발하시다 보면 특히 AI 쪽은 전문가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뭐 그게 대기업이든 SI 회사든 IT 회사든 AWS, MS든 굉장히 소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KT는 MS와 함께 뭐 필요하면 MS의 글로벌 인력까지도 함께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하는 구축 또는 컨설팅에 대해서 KT와 함께 MS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전문 이행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R&D 및 스타트업 투자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광화문에 있는 교보 빌딩 옆에 있는 저희 이제 서관이 리모델링 중인데요. 이게 이제 내년 중반기 정도에 끝나는데 이게 끝나게 되면 저희가 MS와 함께 이노베이션 센터를 거기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 이노베이션 센터의 의미는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뭐 서비스를 POC를 해보고 싶으시거나 작게 만들고 싶으실 때 함께 이런 전문가들과 만드실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워크숍도 하시고 서비스도 직접 만들어 보시고 이런 것들이 되고요. 보면 뭐 미국에 이런 센터 가 보시면 뭐 자동차도 갖고 와서 하고 있고요. 뭐 커피 머신도 갖고 와서 자기의 커피 머신에 AI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만들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리서치 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몇백억 정도의 펀딩을 만들어서 그 스타트업들이 AI를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적인 걸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 육성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 AI 전문가, 뭐 클라우드 전문가가 굉장히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S와 함께 현지에서 같이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해서 굉장히 수백 명 규모의 공동으로 이제 그 전문가 풀을 만들기로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KT와 MS의 조금 협약에 대한 부분, 투자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Secure Public AI나 클라우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소버린이라는 단어 아까도 보셨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주적인 뭐 독립된 뭐 주권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이게 근데 왜 클라우드에 이 단어가 쓰이고 있나를 보면 이제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서 데이터에 대한 자주권, 통제권,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처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왜 이게 생겨났는지를 조금 말씀드리면 재밌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클라우드 액트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제정이 되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말하는 클라우드는 아니고요. 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 Act라고 해서 해외에서 해외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나의 권한인데요. 이게 왜 생겨나는지 살짝 말씀드리면 미국의 글로벌 기업과 미국 정부가 약간의 이슈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게 지금 그 소송에 관련되는 데이터를 내놔라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미국 글로벌 기업이 미국 내에 있는 데이터는 줬는데 해외에 있는 특히 유럽에 있는 데이터를 주지 않는 겁니다. 왜? 자국의 법에 따르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미국 정부가 요 액트를 만든 겁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해외에 있는 우리 기업의 데이터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해서 만든 게 이거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를 들어 EU의 영국이나 독일의 이런 정부 관계자라고 생각하시면 미국 기업의 데이터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갖고 간다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막고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소버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국 내에 내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이 데이터를 해외로 유출할 수 없게 하고 내가 운영권을 갖고 하겠다라고 하는 게 소버린 클라우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을 저희 KT는 좀 더 안전하고 보안이 강화된 Secure Public Cloud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럼 Secure Public Cloud가 뭐냐? 물론 그 데이터 주권의 관점이나 아니면 보안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에 아니면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그냥 구축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의 혁신성, 확장성, 어질리티 같은 것을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달을 저희가 잡기 위해서 만든 것이 Secure Public Cloud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런 Secure Public Cloud를 만들려면 그 나라의 그 산업별로 특성에 맞는 법과 규제를 지켜야 합니다. 저희가 클라우드를 그냥 만든다고 해서 갑자기 방산업체들이 저희 걸 쓸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금융도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망분리 같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것들을 위해서 세 가지로 가장 이제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이 데이터 주권, 그리고 운영의 자율성, 그리고 기술의 독립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Secure Public Cloud, 소버린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게 거론될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로 데이터가 우리나라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암호화를 하든 복구를 하든 컨트롤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 운영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운영자가 있고 고객 우리 데이터를 그 운영자가 함부로 쓸 수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 운영의 독립성을 내가 갖고 가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 그 운영을 아메리칸 시티즌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을 정도로 그 운영에 자국민이 해야 되는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강하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볼 때도 단순히 그냥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함께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런 세 가지 큰 필라의 것들이 Secure Public 또는 서버린에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세 가지 그 말씀을 드렸고 기능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리고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저희가 암호화를 많이 하죠. AES나 RSA 같은 뭐 국제 표준을 쓴다거나 암호화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풀리고 있지 최근까지 풀리지 않았던 것이 데이터를 저희가 사용할 때입니다.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프로세싱할 때 그때는 평문으로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걸 만약에 해커가 이렇게 해킹해 가서 활용하게 되면 바로 그 평문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피덴셜 컴퓨팅, 기밀 컴퓨팅이라는 기술이 나왔고요. 이 기밀 컴퓨팅은 아예 칩 기반으로 인클레이브라고 하는 독립된 영역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암호화를 통해서 암호화된 상태로 계속 처리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전한 이제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 보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되고 규제에 대한 규범 적용도 빠르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냥 상용 CSP한테 그냥 서비스를 줘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때문에 독립성도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소유권도 함께 강화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기술 좋아, 그러면 KT가 좋은 Secure Public Cloud 준다고 해.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 기술이 잘 적용됐는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데이터가 진짜 나간지 안 나간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저희가 관리 도구를 제공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IDC가 뭐 이제 그 여기에 저장돼 있는 데이터가 안 나가는지 어떻게 아냐라고 하면 저희는 투명성 로그라고 해서요. 그 트랜스페런시 로그라고 하는데 이런 그 아예 그냥 여러분들께서 그냥 클릭 한번 하시면 그 모니터 상에서 누가 어떤 사용자가 어떤 운영자가 여러분의 데이터를 밖으로 뭐 보냈는지 유출했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다 보실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규범이나 규제 준수를 어떻게 뭐 빨리 할 수 있나요? 그냥 그거 뭐 예를 들어 뭐 개인정보보호법 아니면 뭐 유럽의 뭐 GDPR 이런 걸 다 그냥 뭐 저희가 코딩해야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독일에 만약에 지사를 세우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나라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시려면 GDPR 요건을 당연히 충족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또 GDPR을 충족하려고 그 위에서 뭐 코딩을 하고 이게 아니고요. 저희가 아예 그 GDPR에 적용된 템플릿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클릭 한 번으로 그 템플릿을 바로 이제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런 정책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바로 신속하게 다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애저 코드, 팔레시 애저 코드로 이제 된 것들을 바로 수정하고 이게 적용 잘 됐는지 보실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저희 이런 관리 도구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AI는 무엇일까라고 하면 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방금까지 말씀드린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 모델, 뭐 그다음 플랫폼, 그다음에 뭐 서빙한 에이전트까지 다 안전하게 이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그 해외를 좀 사례를 좀 보면 해외는 그럼 어떻게 이제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AI를 하고 있는지 좀 뭐 저희가 3개국을 돌아봤습니다. 실제 저희 뭐 대표님 이하 뭐 임원들과 기관과 기업이 함께 이제 저희가 벤치마킹을 최근에 갔었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레오나르도라고 하는 기관이 이런 그 체계를 갖고 있고 스위스, 벨기에도 비슷한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데이터를 굉장히 잘 세분화한다. 1번입니다. 그래서 공개되어도 되는 데이터들은 일반 데이터로 해서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행정 데이터나 이런 것들 같이 중요한 데이터는 중요 데이터로 분류하고 국방이나 외교 안보 같은 데이터들은 이제 전략 데이터로 구분을 해서 세 가지를 다른 기술, 다른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일반 데이터, 공개되어도 되는 데이터는 퍼블릭 클라우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시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소버린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적 데이터는 아예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형태로 만든 이런 구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체계로 이제 변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금융권에 이제 망블리 규제가 일부 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혁신 서비스로 등록을 하시면 GPT-4나 뭐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MLS라고 해서 멀티 레벨 시큐리티라고 해서 내년부터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망분리 체계를 이제 뭐 아예 그냥 독립적인 망을 분리해서 어떻게 보면 섬을 만드는 보안 체계가 아니고 논리적 망분리도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특히 이제 국정원에서 발표한 걸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유럽의 사례들하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CSO라고 해서 클래시파이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센시티브, 그 다음에 오픈으로 해서 공개된 데이터는 S로, 그 O로 이제 구분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 데이터, 전략적 데이터 비슷한 것처럼 이렇게 구분을 동일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쓰실 수 있는 구조는 되어 가지만 근데 아시겠지만 금융위나 금감원이나 국정원이나 써라. 근데 책임은 여러분들이 져라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이 뭐냐? 결국 보안의 책임을 여러분들이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안을 어떻게 지켜갈 거냐? 저희가 볼 때는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 AI로 충분히 망분리 수준의 그 이상 수준의 것으로 가실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KT가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 AI를 말씀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KT의 이제 뭐 비전을 살짝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T가 이제 그 CT를 잘하던 회사에서 AI가 드리븐하는 AI CT 회사가 되는 게 이제 목표이고요. 단순히 그냥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구호나 비전, 슬로건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조 규모의 투자를 해서 MS하고 정말 이 AI의 판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는 AI 풀스택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서비스가 있었고요, 미듬이라고 하는 것이나 스튜디오도 있었고, 근데 레그도 있고 이렇게 한데 거기에 더해서 MS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함께 더해서 LLM부터 SLM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프렘에서 클라우드까지 다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풀스택을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한국형 AI 모델은 코파일럿 에이전트 그리고 GPT-4o 이제 한국형 그래서 K 그리고 파이 3.5 온디바이스 MS의 온디바이스 파이 3.5를 저희가 KT가 자체 모델을 만들면서 익혔던 학습
된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라든지 한국향 또는 한국 문화를 알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MS와 함께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T도 믿음이라고 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PLM부터 VLM까지 이제 다양하게 갖고 갈 거고요. 근데 특히 이제 모델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저희가 믿음이 원래는 LLM인데 SLM까지로 이제 피보팅을 좀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구조로 쓰실 수 있는 MX 것도 쓰시고 저희 것도 쓰시고 특화된 모델로, 특히 저희 거는 특화된 법률이면 법률, 뭐 제조면 제조, 유통이면 유통에 특화된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카이 스튜디오라고 하는 LLM 옵스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이제 LLM 모델이나 이런 모델을 쓰시면 하나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뭐 라마도 쓰셨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GPT도 쓰셨다가 그다음에 SLM도 뭐 믿음도 같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함께 뭐 학습하고 서빙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그게 저희의 카이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저희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태국에서 저희가 자스민 그룹이라고 하는 곳과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백억짜리 프로젝트이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델과 그리고 LLM 옵스 스튜디오와 그리고 GPU 팜까지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해줘서 태국 내에서 태국어로 이제 LLM 모델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아마 다음 달에 이제 태국에서 굉장히 큰 행사로 론칭을 할 거고요. 이런 구조로 저희가 KT만의 강점을 가지고 사업을 해외까지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정리하면 저희는 뭐 AI 기술을 만들기도 하지만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AX 기업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그 AI 여정에 저희가 함께하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모델이나 MS의 그런 기술을 함께 활용하실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시는 일과 또 저희 이제 그 AI 생태계, 클라우드 생태계까지 저희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보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새로운 슬로건인데요. 얼마 전부터 했는데 당신과 미래 사이에 KT AI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